제일 기본적으로 이 100세 시대의 준비는 뭐냐면 연금입니다.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노후자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 하나 MC 김명주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아니면 120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은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의문에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저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노후 설계와 연금에 관련된 그 연구 그리고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 금융권 CEO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그 1973년 10월에 한국거래소에 입사를 해가지고 47년 일을 해왔습니다. 현대투신이라는 데와 굿모닝 투신이라는 그 투신운용사의 대표를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은퇴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이신데 네, 금융권을 거쳐서 이런 길을 걸어오셨다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45년 전인데 1975년 여름인데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동경증권거래소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가는데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노인분들이 70은 넘었을 것 같은 분들이 앉아서 이 주식을 세고 있는 거예요. 또 끝나고 이제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젊은 나이에 그걸 본 거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는 제가 자산운용사의 CEO를 하면서 보니까 그 펀드를 운용하는데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원칙,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원칙을 지키도록 뭔가 설득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 비슷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의 CEO를 하면서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런 투자 교육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 설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후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이때쯤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나이대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저는 입사하고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신입사원에 입사하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다 들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는 퇴직연금 들고, 그게 준비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네. 현재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이 네.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일 기본적으로 이 100세 시대의 준비는 뭐냐면 연금입니다. 20대, 30대의 시작은 뭐냐면 삼층연금에 가입하는 건데, 그게 첫째가 국민연금이고, 그건 취직하면 다 자동적으로 그래요. 퇴직연금이 이제 회사에서 드는 건데, 이 퇴직연금도 관심을 갖고 운용을 잘해야 돼요. 거기다가 개인연금 하나쯤 조금 뭐 10만 원이든지 들고, 그리고 약간의 여유자금 생기면은 그때 펀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꼭 우리가 재테크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나는 그 한 달에 월급 보너스를 만들어내는 금융자산 인적 자본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를 이 젊은 시절에는 잘해야 돼요. 우리 재테크보다도. 저는 그래서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자금이 많잖아요. 네. 내야 된다, 못 받는다. 네. 갈팡질팡하는 20, 30대, 40대
까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국민연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조금 덜 받고 내는 걸 좀 덜 내고 해야 되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연금 개혁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 자체를 못 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이 정부가 그거는 걱정을 해야 될 일이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은 안심해야 된다고 봐요. 20, 30대 처음에는 연금을 일단 가입을 해라 네. 라고 하셨는데 조금씩 나이별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노후 준비 방법이 그래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연금 준비, 또 40대, 50대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20, 3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본 투자하는 거 얘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40대가 되면요, 이 건강 리스크를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60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다음에 40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이게 제대로 잘 못 잡으면 자녀 리스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비 이거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그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저는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응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그게 40대 할 일이고, 50대가 되면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나라가 54만 달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 49만 달러더라고요. 프랑스는 52만 달러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 프랑스보다 가계 순자산이 많다는 게 부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은 이 부동산의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되고 금융자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니까 혹시라도 지금 일본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부동산 하락 현상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난다면 54만 달러라는 그 가계당 순자산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가계 부채를 어떻게든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퇴직하고 나서도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돈, 건강, 그 다음에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 분들은 모자라기 때문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돈이 충분히 있는 분들도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의 준비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노후 준비 방법이 이제 중점 사항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맞다 지금부터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나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나 조금 늦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우리 60대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다 놓쳤다. 네. 당장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그때 그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될까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상황에서 나는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모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요, 이번에 퇴직금 받았는데요, 2억 원 받고 제가 퇴직했습니다. 2억 원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요, 그러면. 사실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게 저희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퇴직금을 날리셨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2억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방법이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이 모아가면서 적립을 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아낀 돈으로 이제 펀드 투자라든 뭐라든 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는요, 그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만 잘 지켜서 해나가면 돼요. 장기 분산 투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예요. 모아둔 돈이 아까 그분들이 2억이 있다. 그 모아둔 2억에 내가 1년에 얼마씩 뺐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출하면서 운용하는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하는 금액을 가능하면 줄이고 운용하는 거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3% 정도 수익을 내는 정도라 생각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한 80세쯤 되면은 이제 조금 정신도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인출만 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인출하다가 가는데 목표는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노후자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어야 돼요. 그러려면 2단계에서 또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상황분석해가지고 3단계를 어떻게 거쳐갈 건가를 그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네. 어떤 걸까요? 저는 그리고 노후 설계 또는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3가지 착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첫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보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안 그렇죠.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가지 이걸 생각하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인생에 예. 최종 목표나 예. 혹은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이 업계에 좀 바람직한 은퇴 문화, 이 투자 문화. 이 투자 문화라고 하면 뭐냐면 예측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칙을 지켜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뭐 기여를 좀 하는 게 제 라이프워크랄까? 보람이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공식 질문을 드리면서 네, 네.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에게 돈이란? 돈은 우선 저와 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제 꿈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꼭 협의의 재테크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 일도 금융자산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일을 잘해서 오래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창희 대표님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돈을 말하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돈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